오늘부터는 저기 교재가 일기분석 예보 이겁니다. 항상 그런데 이 첫 시간 시작할 때는 좀 그래. 좀 떨리고 좀 그래가지고 꽤 됐는데도 그래요, 그렇죠? 지금 이 교재가 지금 나온 지가 지금 판을 한번 바꿔가지고 지금 두 번째 하고 이제 세 번째 판이 나와야 될 텐데 아직도 오차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번에 하면은 좀 오차 없이 좀 하고 내용을 많이 좀 보강하려고 그러는데 문제는 저기 이 지금 책이 생각보다 지금 칼라로 돼가지고 값이 비싸가지고 인쇄를 못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방법이 저기 틀려진 부분만 이렇게 저기 뽑아서 올려주든지 뭐 이런 방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타가 좀 많이 나오고 내가 대학에 있었으면은 좀 학생들이 교정도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내가 다 교정해야 되고 내가 수식 치고 그래야 되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좀 교재가 좀 그런데 강의 중에는 이제 새로운 거 나온 거는 내가 알려주고 고칠 거 있으면 저기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문제는 이게 지금 저기 이 전문 해석이 이제 처음 시작을 해야 돼요. 이제 일기 분석을 하려면은. 근데 그게 굉장히 지리해. 하기가 싫단 말이야. 시간도 많이 걸리고. 문제는 근데 반드시 한 문제는 나오니까 안 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전문 작성하고 뭐 이런 거. 우리 기상청에서는 안 해요. 그래서 좀 뒤떨어진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그 뭐 문제는 나오는 거니까 하고, 그 다음에, 최소한 이 세상에서 최소한 아프리카 같은데, PC가 다 들어가면 아마 이 전문은 없어질 거예요. 원래는 WMO에서는 올해 2016년 서부터는 이 전문 체제를 바꿔가지고 네트워크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 전문을 이렇게 작성하기로 했었는데 안 돼요. 이 아프리카뿐이 아니라 이 동남아시아 미얀마 같은 데도 지금 각과의 PC 한 대가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요. 그래서 아마 요원할 것 같고 당분간은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전문 해석이 진짜 하기 싫고 막 이러는데 요것만 좀 견뎌 나가면은 이게 한 8시간 정도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좀 빨리 좀 해야 되는데 약간 그 전문 해석이 있는 거가 좀 힘들다는 거 하고 그것만 좀 넘기면 괜찮을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거를 지금 일기 분석을 배우는 거는 예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 일기 분석을 열심히 다 하고 다 내용을 알아도 여러분이 예보는 못 할 거예요. 그렇죠? 어렵단 말이에요, 예보가. 그래서 우리 기상청에서도 그 예보를 요즘 그 예보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 예보가 가리키기가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FSL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원래 그 예보는 이렇게 도제식으로 어깨 넘어서 배워가면서 선배들 하는 걸 보고 배우는 것들이 정도였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안 되니까는 지금 미국 FSL 같은 데서는 우리도 이제 그 체제를 많이 보고 있는데 본다고 있는데 그 비행사들이 실제로 비행기를 안 타고 컴퓨터에서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이렇게 연습하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또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방법을 여기서 가르칠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문제는 여기서는 예보관을 만들려고 이 과목에 있는 것이 아니고 기상청에서 내는 일기분석 예보 문제를 풀기 위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책은 예보관을 만드는 책이 아니고 수험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보를 못 내도 사지선다해서 답만 굴러 쓰고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정도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열심히 배워가지고 내가 예보관이 되겠다는 그건 힘든 얘기고, 그 예보관이 되기가, 그래서 지금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예보 때문에 기상청장이 또 체제를 바꾸겠다고 했는데도
또 뭐 일반 기자니 하다못해 뭐 기상 전문가라는 사람도 믿지 못하고 막 이러고서 뭐 딴소리하고 대안도 없이 막 반대만 하고 막 이러는데, 그럴수록 여러분들이 잘해가지고 기상청에 들어가서 좀 예보를 좀 잘 내고 한번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도 자꾸 이런 소리 들으면은 괜히 나도 실패한 예보관 같이 나도 느껴진단 말이야. 그렇죠? 나도 총괄 예보관을 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그러면 이제 뭐 내가 있을 때도 야 예보 진짜 잘했다, 너 뭐 최고 예보관의 소리를 듣지는 못하고 나온 사람이란 말이야 나도.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라도 예보를 좀 앞으로 잘해서 잘 내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이 책을 좀 마스터를 하고, 그 다음에 기상청에 들어가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시뮬레이션으로다가 하는 그런 예보관 교육 프로그램도 있고, 하다못해 안 됐으니까 그 전에 기상청에서 또 예보관들을 서로 안 하려고 들고, 야근하기가 싫어서. 그래가지고 어떤 적이 있었냐면은 5급, 그러니까 사무관급하고 6급 고참들을 한 10명 내지 15명을 뽑아가지고 아무 일도 안 시키고 1년 동안 합숙시키면서 1년 동안 예보관을 가르쳐서도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몇 년을 해봤다고. 그래도 뾰족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예보관이 되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보관은 뭐라 그러나 그 예보실에서 그냥 선배들 하는 걸 옆에서 보고 이러면서 돼도, 그래도 예보관이 이 전국 예보를 책임을 지고 한 번이라도 예보를 낸 사람이 예보관이지, 뭐라 그러나 바둑에서 옆에서 훈수만 잘 두는 사람이 두라 그러면 못 두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예보를 제가 책임지고 내본 경험이 있어야 비로소 예보관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기상청 인원이 지금 1,400에서 1,500 가까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매년 많은 사람들이 제대해서 나오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고 해도 생각보다 총괄 예보관을 지냈던 사람을 찾으면 얼마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예보관이 야근도 해야 되고 힘들지만은 어떻게 보면 자부심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작은 나는 꼭 총괄 예보관 한번 해보겠다는 이런 각오로 시작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진짜 멋진 예보관이 돼서 아마 그때 되면은 수치 예보도 정상화되고 막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총괄 예보관 할 정도 되면은 많이 좋은 세상이 될 테니까 나는 한번 기상청 들어가면 총괄 예보관 한번 해보겠다는 각오로 좀 해보세요. 자, 그래서 첫 시간이라서 좀 쓸데없는 얘기 조금 했었는데 들어가죠. 전문 해석부터 들어가겠어요. 전문 해석을 하기 전에 우리가 예보를 하려고 지금 이 과목이 일기 분석 및 예보법이니까 그 예보를 하는 법을 지금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동안에 그 예보가 어떤 식으로 변천해 왔나 해가지고 그거를 물을 수도 있고 알아둬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 예보 변천사를 크게 보면은 이 책에 나와 있듯이 첫 번째를 관천만기라 그래요. 뭐 쓰거나 뭐 이거 할 필요 없어요. 책에 다 있어. 그러니까 그냥 듣기만 하세요. 이 관천만기라는 것은 관천만기, 하늘을 보고서는 예보를 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굳이 시기를 잡으라 그러면은 글쎄. 우리나라 한 고조선 시대나 이런 때쯤이라고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때는 뭐라 그러나 진짜 하늘을 보고서는 예보관이 주관적으로 예보를 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예보관의 지위라는 것은 굉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씨를 뿌려라 그러면 씨 뿌리면 그 사람 말 듣고 씨 뿌려서 농사를 짓고, 그 사람 말 안 듣고 지멋대로 뿌렸다 농사 망치고 그러거든요. 안 들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그런 거를 뭐로 보면 수 있냐면은 단군 옆에 있었던 세 명의 조선왕조 시대로 말하면 영의정, 우의정, 자의정 했던 사람들이 직위가 뭐예요? 풍백, 운사, 우사 그렇잖아요. 전부 기상을 관련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기상이 생산의 근간이 되는 농사를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주변 부족들하고 전쟁하고 이러잖아. 그게 다 싸움 나시하고 관련되는 일이라고요. 그래서 이 기상을 했던 사람들이 큰 지위를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뭐라 그러나 그냥 기상청에서 그냥 모든 자료 다 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공기 귀한지 모르고 그냥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약간 기상이 굉장히 큰 지위를 가졌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는 역사적으로 보면은 근세에 보면은
뭐 인천 상륙작전도 그랬었고 뭐 저기 노르만디 상륙작전도 그랬고 아니면은 꽤 되죠. 뭐한 그때가 뭐 저기 한나라 시대니까 우리 뭐 고조시대하고 큰 차이 안 나네요. 제갈량의 후한이니까 조금 더 뒤겠구나. 제갈량의 뭐 저기 적벽대전 같은 데서 동남풍이라 그러죠. 원래대로 하면 동남풍이 아니야. 우리나라식으로 하면은 여기가 지금 북쪽이고 여기가 남쪽이라 그러면 저기 이거를 기준으로 쓰는 거야. 그러니까는 만약 이쪽이라 그러면은 저기 북동풍에서 이렇게 해서 북동 그러는 거지 여기처럼 저기 동남풍이 아니지 남동풍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하면 이쪽이면은 SE 가지고 저기 남동풍이 되는 건데 그 중국식으로 읽으면은 북동풍이라는 얘기예요. 저 동남풍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기 방위를 표시할 때는 저기 이 남북을 중심으로 해서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나올 테니까 나중에 하고 그래서 그때 그 초창기 때의 그 예보라는 것은 그 하늘을 보면서 예보관의 주관에서 냈던 시대를 갖다가 우리 관천만개 시대라 하는데 그때의 그 예보측들은 아직도 이제 구전으로 남아가지고 지금으로 하면 일기속담이 돼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 아침 노래배 뭐 날씨가 어떻다느니 뭐 제비가 낮게 나르면 어떻다느니 하는 것들이 그 일기속담이 다 그때 유래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첫 세대를 우리가 관천만기라고 하고 두 번째 세대를 뭐라 그러냐면 척기 시대라 그래요. 척기 시대는 언제냐면은 그 토리첼리가 저기 수은기압계를 만들었으니까 한 1700년대 그러니까 18세기 이때에 저기 과학기술이 막 발달하면서 됐었거든요. 그래서 토리첼리가 무슨 실험을 했냐면은 수은이 이렇게 들어있는 그 수은이 많이 들어있는 통에 관이 한 1m쯤 되는 관이 이렇게 있어요. 저기 이렇게 메스 실린더라가 기다란 관이 있다 그러면 여기다 수은을 가득 채우고서 여기다 거꾸로 세운 거야 이렇게. 그러면 중력 때문에 수은이 여기다 쓱 내려가면 여기는 뭐가 돼요? 진공이 되겠지. 진공이 되면서 내려가려고 그러면 내려가면 여기서 대기압이 누르잖아. 그렇죠? 그래서 얘가 무거워서 막 내려오다가 대기압이 여기를 눌러주는 거하고 딱 저기 균형이 잡히면은 뭐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딱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높이를 이렇게 재보니까 약 76cm다. 76. 1m니까 76 맞죠? 이 정도쯤 돼서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은의 비중이 13.6이니까 그거 곱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일기압 해가지고 한 1013mW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봤는데 여기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해서 저기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은기압이 많이 내려가 있을 때, 그러니까는 그 대기압이 여기 누르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저기 많이 내려가는 거지. 그때는 이제 바로 이 저기압되고 그래가지고 날씨가 나빠지고 비가 오고 이러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날씨가 좋아서 대기압이 꽉 눌러주니까 쫙 올라가서 저기 날씨가 좋은 걸 봤거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예보를 낼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직도 남아 있어요. 좀 시골 같은 데 가면 그 아네로이드 기압계가 같은 걸 이렇게 놔두고서는 보통 여기다 뭐 맑은 표시하고 뭐 구름 많음 뭐 이렇게 해서 저기 한쪽에는 그 기압계를 넣고 한쪽에 온도계 이렇게 넣고 가지고 이렇게 보는 것들이 조금 더 아직까지 좀 남아 있기도 해요. 이걸 저기 일본식으로 말하면 이거 청우계라 그러거든요. 청우계. 이게 저기 기압계예요, 일종의.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막 과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뭐 모발 습도계도 나오고 해서 그때도 이제 지금 이 관천만기 시대에는 그 예보관이 자기 주관대로 예보를 냈던 거야. 그런데 이제 척기 시대로 들어오면서부터는 이제 좀 객관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예보를 내기 시작했던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예보의 이 궁극적인 목표는 아주 객관적인 예보를 내서 어떤 예보관이 내도 비슷한 예보가 나오게끔 하자는 것이 객관 예보를 하겠다는 것이 좀 추구하는 방향이라고. 그게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서 뭐 수치 예보를 해가지고 하면은 이제 수치 예보의 궁극적인 목표는 완전히 그냥 저기 예보관의 그 뜻에 없이
아주 완전한 객관적인 예보를 내겠다는 것이 그 지금 현 시대에서 우리가 그 예보에 추구하는 방향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제 척기 시대가 들어오면서부터는 이제 그 예보관이 주관적이 아니라 그래도 근거를 가지고 예보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모바습 쪽에서 나온 그 자료를 본다든지 뭐 기하학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서 그러면서부터 각종 여기 기상 측기들이 막 개발되기 시작해요. 뭐 온도계도 나오고 뭐 이러면서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를 두 번째 시대라 해서 척기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를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일기도 시대라 그래요. 일기도 시대. 일기도 시대는 이건 이제 근세죠. 이제 크리미아 전쟁 때 이제 그 당시에 이렇게 되면은 뭐가 생기냐면 무선 전신이 막 발달하기 시작한 거예요. 무선 전신. 그래서 이 군대에서는 군대 나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일 보고를 하게 돼 있다고. 각 부대에서 자기네들 상황을 갖다가 사령부로 다 이렇게 보내는 일일 보고를 하게 돼 있는데 그때 장교 한 사람이 이렇게 해서 쭉 보고를 받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아주 강력한 폭풍우가 나가지고 배도 넘어지기도 하고 뭐 대포니 뭐 이런 것들도 막 폭풍에 잠기고 쓰러지고 뭐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근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생각했었냐면은 그냥 뭐 날씨라는 것이 뭐 어느 곳에서 갑자기 생겼다가 뭐 총도 번개 치다가 뭐 없어지고 뭐 이러고 이쪽에서 뭐 불쑥 생기고 뭐 이럴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거를 조감해보지 못했던 시대니까. 그래서 그러던 시대였었는데 이 상황을 쭉 보니까 자기네 뭐 몇 시에 무슨 일이 있어서 뭐가 뭐 망가졌다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런 보고상을 쭉 듣다 보니까 이상한 거야. 시간적인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았지. 그래가지고 지도에다가 시간하고 난 거를 이렇게 쭉 기록해 봤더니 이렇게 폭풍우가 지나가는 방향이 나온 거야. 서유도 동쪽으로. 왜냐하면 일기도 우리 중위도 지방은 어떻게 일기가 일기 동진의 법칙이라 그러잖아. 편서풍 지대니까 일기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변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걸 아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이게 폭풍우가 그냥 갑자기 생기고 여기 중구난방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그 폭풍우가 쑥 훑고 지나왔구나 이걸 아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 끝나고 나서 뭐 이 사람이 했는지 뭐 이 사람 얘기를 듣고 했는지 불란서에서부터 이제 이거를 이용한 거야. 불란서에서. 그래가지고 뭐냐면 불란서에서 선박회사들이 지금 무선 전신도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 다 선박으로 운행을 하니까 저기서 그런 폭풍우 자료가 있으면은 그걸 빨리 여기다 본부에다 보고를 하면 그때 그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이동할 건가를 계산해 가지고 민간 기상 회사를 그때 처음으로 설립했다 그래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민간 기상 예보 사업은 불란서에서 시작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정보들을 파는 거예요. 너희들 돈을 주면은 그 정보를 주면은 그 폭풍우를 피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으로 민간 예보 시대가 열리면서 그때부터 이제 일기도를 그린 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일기도 시대라 그래요. 그래서 일기도 시대에서 예보를 내는 방법은 뭐냐면 좋은 일기도를 만들어야 예보를 잘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기도가 나쁘면은 아무리 좋은 분석을 잘해도 좋은 예보가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좋은 일기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관측이 중요하다는 소리지. 그래서 관측의 중요성을 아는 거예요. 관측의 중요성. 그래가지고 그 일기도를 그거 만들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동시에 관측을 해야 되고 관측한 그 자료들이 예보관 앞에 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생각한 거지. 이렇게 하면은 개인이나 한 국가가 이거 맡아서는 안 되겠다.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이 자료들을 관측을 해서 이 자료들을 같은 무슨 통신 시스템에 의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전문에 대한 필요성이 생기게 된 거예요. 전문. 기상 전문에 대해서. 얘가 이런 시대를 일기도 시대고 지금도 일기도 시대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왜냐하면은 지금 네 번째 다음 세대가 뭐냐면 이제 다음 세대 우리가 좀 추구하는 것은 컴퓨터를 이용해 가지고 아주 완전히 컴퓨터가 예보를 내줄 수 있는 이런
이거 예보 체계를 우리가 그 수치예보라고, 이렇게 수치예보 시대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직은 수치예보가 시대가 아니라는 얘기야. 그거는 뭐로 볼 수 있냐면은, 교재를 이렇게 보시면은, 기상청에서 홍보 자료로 나온 그림인데 아주 그림이 좋아서 넣었어요. 그림 1-1을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요 슈퍼컴퓨터가 이 크레이 XC30이라서 이거 기상청에서 4번째로 구입했잖아요. 그 한 500억이 넘는 그 슈퍼컴퓨터예요. 이 지금은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에서 제일 좋은 컴퓨터는 그 나라 기상청이 쓰고 있어요. 그 거진 그래요. 그래서 지금 그 슈퍼컴 중에서도 이 크레이 종류가 이게 최고 좋은 건데, 이거 지금 쓰고 있어서 아마 지금 구입한 지가 얼마 안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몰라. 몇 나라 제외하고는 아마 우리나라가 이거 내가 보면 저기 5손가락 안에 들어가게 전 세계적으로 좋을 거예요. 현재 바로 저 구입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래서 이 슈퍼컴퓨터를 운영하는 데가 그 오창이라고, 거기서 이렇게 보시면 그 조감도 옆에 보이죠? 그 오창 그 슈퍼컴퓨터 센터예요. 그래서 이 컴퓨터를 운영하느라고 이렇게 한 부서가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컴퓨터를 운영해가지고 이 관측 자료를 가지고 이제 분석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각종 그 일기도를 만들어 주는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나온 자료를 옆에 보면은 예보관 분석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분석하는 건 아직까지는 예보관 몫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이 수치예보가 추구하는 거는 예보관에 그 예보관을 배제하고 예보문이 쏟아져 나오는 거, 이게 수치예보 시대라는 얘기야.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래서 보면은 그 예보관의 사람에 따라서 예보가 잘 맞을 수 있고 틀릴 수 있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한 예보관의 능력이 거진 내가 보기에는 20-30%를 차지한다는 얘기야. 아무리 좋은 자료를 줘도 예보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면은 좋은 예보가 안 나오고, 좋은 예보관은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어떻게 기상청에서는 예보관을 평가를 하는 거지. 어느 예보관이 예보를 잘 냈냐 해가지고, 원래 공무원들은 월급이 이렇게 다 같은 급수고 같이 저하고 월급이 다 똑같았었잖아요. 근데 요즘 한 10년 정도 더 된 것 같아. 이 공무원들도 그러니까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월급을 똑같이 주니까 어떤 사람은 일하고 어떤 사람은 일 안 하잖아. 아무래도 사람이니까. 그러니까는 그 성과급을 주기로 돼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모든 공무원들이 지금 지가 한 업무를 평가를 받아가지고 이 성과급을 놔줘가지고, 어떤 사람 많이 받는 사람은 이제 같은 직급에 둘이 똑같이 시작해서 똑같은 직급이라 그래도 일을 잘한 사람은 성과급을 받고 인센티브를 받고, 없는 사람은 적게 받고 지금 그러고 있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예보관이 뭐예요? 예보관은 예보 잘 내는 사람을 주는 수밖에 없지. 이제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예보 평가라는 게 있어. 그래서 예보를 평가하는 해가지고 예보관은 수위를 정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좋은 예보관한테 성과급을, 다른 사람은 업무를 잘하는 일을 주겠지만은 예보관은 뭐야? 예보 잘하는 사람을 주는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예보 평가를 하면서 이렇게 준비한다는 소리예요.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수치예보로다가 해서 일기도가 나오고 그런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무슨 시대다? 일기도 시대라는 얘기야. 요게 좀 혹시 물으면은 어떻게 물었나를 좀 잘 보고 대답하라는 거예요. 혹시 이런 것도 물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지금 무슨 시대다? 일기도 시대예요. 그럼 수치예보 시대는 뭐냐 그러면은, 지금은 뭐냐면은 우선은 예보의 체계를 이렇게 한번 보면은 그 전에 지금 예보 체제라는 것은 동시에 관측한 자료가 WMR을 통해서 오면은 일기도를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층별로 이렇게 서페이스부터 일기도를 그리거든요. 그러면 예보관이 옛날에 지금 분석 일기도를 보고 또 그다음에 그전 일기도를 봐가지고, 예를 들면 지상에서 여기 있던 저기압이 있으면 다음번에 보니까 전 시간에는 이 끝에 있었다. 그러면 지금은 여기 있다. 그럼 다음은 이쪽으로 갔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런 거를 예보관이 주관대로 예상도를 그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상도를 잘 그리는 예보관이 예보를 잘 내는 예보관이 있었지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이제 이거를 어떻게 돼? 안 그리고 저기 역학이 발달하고 뭐 이래가지고 수치 예보가 나와서 이런 예상도를 컴퓨터가 그려준다는 소리야. 그러면 옛날에 손으로 그리던 이 예상 일기도를 지금 컴퓨터가 그려줄 뿐이지, 그러니까 손으로 그리던 것을 컴퓨터가 도와서 그려줬을 뿐이지, 이거를 분석하는 몫은 그림에 나왔듯이 누구의 몫이냐? 예보관의 몫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아직은 수치예보 시대가 아니라는 얘기지.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건 맥놓고 이렇게 지나갈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일기도 시대에서 그 수치예보 시대로 넘어가는 지금 어떻게 보면 과도기라고 볼 수 있어. 과도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가지고 뭐가 나왔냐면은 그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 FSL이라는 데서 그 연구를 해가지고 이 디지털 예보라는 것을 내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그 디지털 예보는 그 예보 요소를 갖다가 놓고서는 그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 예보 영역을 이렇게 종관 예보 영역을 그는다면 이거를 5km 바이 5km로 다 무지무지하게 작게 이 격자점을 만들고, 거기에서 이 격자점마다의 그 한 12개 요소에 대해서 그 예보 요소에 대해서 그 예보를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은 뭐 이게 만약 기원장이라 그러면은 같은 온도를 이렇게 컨투어를 그리면은 도 되고, 이거를 아니면 시기월로도 표시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가지고 가독성이 좋게 해서 그런 자료들을 내면은, 그리고 그거를 보고서는 나온 자료를 보고서 해석해서 쓰는 거야. 그러니까 예보문을 이렇게 좀 작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상청 이 홈페이지에 가보면은 동네 예보로 들어가 보면은 그렇게 쫙 예보 소설이 나왔어. 그러니까 뭐 시계열로도 보여주고, 뭐 또 이렇게 분포도로도 보여주고, 또 문장으로도 보여주고, 뭐 각종 무슨 그램이라 그래, 이렇게 그림 같은 거로 다 이렇게 표시해서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내주고 있어. 그래서 이거를 미국으로도 시작해가지고 디지털 예보라 그랬어. 미국에서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바로 우리나라에서 바로 들여온 거야. 일본 거치지 않고. 지금 일본은 좀 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지금 모르겠는데, 나 있을 때는 안 했었어.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디지털 예보를 하는데, 그 디지털 예보를 또 똑같이 쓰기는 뭐하잖아. 그래가지고 그 이름을 싹 바꿔서 동네 예보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이 동네 예보가 디지털 예보예요. 그래서 그 디지털 예보가 일기도 시대에서 수치 예보로 넘어가는 과도기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이런 자료를 해가지고 어떻게 나왔어요? 이 자료들을 또 공개를 해가지고 또 일반 기상회사들이 조금 이렇게 모디파이해서 이렇게 나와죠. 그래서 그 핸드폰 같은 거 딱 열어보면 우리 동네 예보가 막 나오고 있죠. 거기 포토그램에 해 그려져 있고 달 그려져 있고 뭐 우산 그려져 있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내보낼 수도 있고 여러 방면으로 내보낼 수 있어. 그러니까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표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거를 이제 이 컴퓨터가 하게 되면은 예보관을 배제하고 예보문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시대가 조만간 올 거라는 얘기야. 그때가 되면 이제 진정한 수치 예보 시대가 되는 거지. 그러면 그때는 이제 완전 예보가 여기 완전 주간 예보가 완전 객관 예보로 되는 이런 시대가 온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러니까 흐름을 좀 이렇게 알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는구나 이렇게 알면 되고, 자 그 다음에는 지금 어떻게 알았어요? 지금 무슨 시대라 그랬어요? 일기도 시대란 말이야. 일기도 시대에서 예보를 제일 잘 내는 방법은 뭐야? 가장 좋게 일기도를 작성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근데 문제는 전 세계가 이렇게 있다. 전 세계까지는 그렇고 이거 하루 한 일주일 정도 내는 예보장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여기 우리나라가 이렇게 딱 있고 여기 예보관이 지금 여기 앉아 있어. 그렇죠? 그런데 예보관이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이 여기 관측해 준 거를 지금 다 알아야 되잖아.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관측해서 한국말로 해줄 리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는 뭐야? 이 시간이 언제 될지도 이렇게 모른다는 관측한 자료가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 WM에서 이게 정한 거예요. 어떻게 정했냐면 관측 시간을 니네 나라 시간에다 맞추지 말고 세계 시에다 맞추자 그래가지고 UTC라고 이렇게 정한 거야. Universal
뭐 타임 코디네이트 뭐 이래. 그래서 옛날로 말하는 뭐 Z 타임 뭐 이것이 그 세계시라고 보는 것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Z 타임을 하던 것을 이거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 관측을 그래서 00시하고 12Z, 12시, 12UTC에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는 뭐 저기 AWS에서 1분 간격으로 관측을 해요. 그리고 사람이 있는 관측소 이런 데는 3시간 간격으로 하루 8번을 관측한다고 엄청 많이 하지. 근데 그렇게 하는 거는 국내용으로 쓰시고 전 세계적으로 자료를 교환하는 것은 무슨 시간이다? 00Z 아니면 12Z야. 그러면 근데 어느 나라는 열악해가지고 나 한 번밖에 못하겠다. 그럼 어떤 걸 택해야 돼? 00Z를 택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00Z라 그러면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아침 9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나는 9시지만은 어떤 나라 이쪽에 보면 새벽 0시가 되겠고 이쪽에는 한밤중이 되고 막 이런 거죠. 세 가지 다 틀려도. 그래서 정하기를 00UTC로 정했으니까 우리 시간으로 하면 아침 9시가 되면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관측소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은 아침 9시가 되면은 그러면 그 시간이 한밤중일 수도 있고 저기 한낮일 수도 있고 여간 이렇게 되면 모두 그때 나와 가지고서는 관측이 시작해가지고 정각 9시 딱 됐을 때 전부 여기 있는 사람이 뭐를 보냐? 저기 수음기압계를 보는 거야. 그래서 그 자료들을 저기 모아서 이 사람 여기 예보관한테 보여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지금이야 인터넷이 있으니까 인터넷에 물리면 다 되지만 그때 없었던 시대라고. 이 시대의 시대 상황을 봐야, 이걸 만들었을 때 시대 상황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은 그때는 뭐가 주로 됐었냐면은 SSB하고 텔레타이프가 이게 가장 많이 쓴 건 텔레타이프야. 그러니까는 밴이 뭐 이런 데서 그 무선 통신으로 다 쓰는 것에 텔레타이프가 아주 주였고 그 다음에 이거 조금 좋다는 게 이게 좋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거 SSB라 그래가지고는 싱글 사이드 밴드라 그래가지고 우리 뭐 저기 그 애들 그 워키토키라기도 하기도 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 전화기는 내가 막 이쪽 떠들고 이쪽에서 막 들리고 이게 다 되잖아요. 쌍방향이 통향이 되는데 이거는 그게 안 되는 거야. 한 방향으로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 내가 얘기를 하고 나서는 뭐 이상이나 오바 뭐 이렇게 붙이면은 그때 문제 끝나고 손을 놓으면은 저쪽에서 얘기하면 그걸 듣고 그럼 그쪽에서 저기 뭐 끝났다고 이상 또는 뭐 오바 하면은 그때 내가 또 누르고 얘기하고 이러는 거예요. 이게 SSB인데 이게 아직도 지금 저기 이 동남아하고 아프리카에서는 이게 주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요거보다 한 수 위가 지금 전화고요. 전화도 또 좀 저기 발달된 거는 무선 전화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거 쓰는데 그 당시에는 이거를 쓰던 시대였었다고요. 그러니까 어때? 여기서 보시면 이제 그 시간 될 것 같았네. 그래가지고 이런 시대니까는 이 그룹으로 묶은 거야. 그래서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우리나라가 여기 있으면은 우리 기상청이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상청에서 각 지대에서 관측한 자료를 어디다 주냐면 기상청에다 주는 거야. 그래서 기상청은 NMC라 그래요. 내셔널 미테올로지컬 센터 그래가지고 국가기상센터. 그러면 우리나라 각 지역에서 관측한 자료를 전부 이 기상청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기상청에서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어디로 보내냐면 일본 동경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 동경이 뭐냐면은 RMC라 그래가지고 지역 리저널 미테올로지컬 센터, 지역 예보 센터가 돼. 그러면 여기서 중국에서도 지도내 거 다 모아가지고 저기 일본으로 보내고 여기 러시아 이쪽 자료가 있어 하바로 스키니 뭐 이래가지고 이쪽에서 관측한 것들 이쪽으로 보내주거든요. 그럼 이 자료를 일본이 다 모아가지고 어디로 보내냐면은 저기 워싱턴으로 보내요. 그 워싱턴은 WMC 월드 미테올로지컬 센터 세계 기상센터거든요. 그러면 뭐 여기 그 호주 지방은 저기 요거 오스트레일리아 이쪽으로는 뭐 뉴질랜드 자료는 그 저기 멜버른에서 받고 뭐 이래가지고 이 자료들이 전부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전 세계 지역 국가의 저기 지역 예보 센터에서 각 나라 거를 다 모아가지고 그거를 전부 저기 워싱턴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럼 워싱턴에서는 전 세계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저기 논리 체크를 조금 한 다음에 그 순서에 따라서 쫙 이렇게 저기 소팅한다 그러죠. 소팅을 시켜가지고 그 자료를
전부 모은 거를 다시 역으로 해서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침 9시에 관측한 자료가 가면은 모르겠다. 지금은 뭐 대충 시간을 모르겠는데 아마 저기 그 자료가 가서 저기 이 워싱턴까지 가서 다 합쳐진 자료가 들어오는 게 최소한 아마 11시 정도 들어오면 아마 저기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이제는 우리는 컴퓨터가 좋고 이 라인들이 굉장히 좋아요. 거의 저기 저거로 다 묻었어요. 지금 광 케이블로 해가지고 엄청 빨리 들어와요. 특히 우리가 저기 대동경하고 북경 이거는 완전히 그 포인트로다가 광 케이블로 묻어가지고 엄청 빨리 들어오고 있고요. 여기서 세계는 이거는 무선으로 들어오긴 하지만 엄청 빨리 들어와가지고 11시면 들어와가지고 이거를 그 전에는 이제 이렇게 들어오면은 그게 노란 총이 저기 한 폭이 한 이 정도 되는 그 두루마리 화장지 같이 된 그 노란 종이에 텔레테이프라는 것이 자동적으로 딱 찍어가지고서는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뜯어가지고 이제 8급에서 9급들이 이런 사람들이 그 전문 자료를 보고 일기도를 기입하는 거예요. 그 지역 뭐가 있다고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배울 거예요. 그걸 적는 거를 기입이라 그래요. 그래서 기입이 끝나면은 그 6, 7급이 7급하고 6급들이 이거를 미화를 하는 거야. 등치선을 그려. 그래가지고 그거를 저기 5급 예보관을 주면 5급 예보관을 보통 2명 뭐 이렇게 3명 이렇게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뭐 다니엘선도 그리고 이거 그리고 또 몇 개 이게 워낙 많으니까 뭐 저기 뭐 북반구 예상도 같은 거 뭐 이런 것들 그려주고서 그거를 4급 예보관을 넘겨주는 거예요. 4급 예보관이. 그러면 4급 예보관이 이 자료를 보고서는 예상 일기도를 그려가지고 예보를 냈듯이 돼요. 그러면은 이게 한 3시 정도면 예보가 저기 틀이 딱 잡혀요. 내일 예보가. 그러면 5시쯤 해가지고 그 뭐 청장, 뭐 예보국장 또 다른 예보관끼리 예보 토의하고 해가지고 저기 정하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매스컴에다 내면 9시에 뉴스가 나오고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스템을 이렇게 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이거 GTS 시스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GTS 시스템이라는 건 이렇게 하드웨어적으로 이렇게 얽힌 거를 얘기하는 거야. 그다음에 이 안에 들어가서 이 운영되는 것은 GDP 시스템이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뭐냐면은 이 자료를 어떻게 전문으로 만들어야겠다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기 관측한 자료를 뭐 각 나라 말로다가 해서 하면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관측한 자료를 전문화해야겠다는 소리야. 왜 그러냐면은 그래야 돈을 좋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시대적 사항이 뭐를 중심으로 한다? 텔레타이프나 SSB를 기반을 둬서 만드는 거라서 이 전문을 만들 때 어떻게 말하느냐면 그래서 각 나라 말이 틀리고 하니까는 쓰는 말을 어떻게 했냐? 알파뉴메릭이라 그러죠. 문숫자. 그러니까는 영문자하고 영문자, 문자 중에서 영문자하고 숫자로만 가지고 전문을 만들겠다는 소리야. 그래서 그러면서 통일된 기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그 전문을 작성해가지고 하면은 이 규칙이 뭐냐면은 이렇게 해서 전문을 만들면은 지금 관측한 자료를 지금 전문화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관측 자료가 이렇게 전문화했어. 그래서 이 전문으로 숫자로 어떻게 됐어요? 저기 영문자하고 숫자로 1, 2, 3, 4 숫자로 된 것을 다시 저기 받아가지고 이거를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석을 하면 오역이 없어야 되는 거야. 무슨 소리냐면 내가 여기서 관측한 것이 마이너스 12도씨라고 했는데 전문을 했다가 다시 통역했더니 어떤 사람은 이거를 뭐 13도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무슨 소리야? 마이너스 17도다. 이러면 안 된다는 소리야. 이 값이 그대로 오역 없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를 어떻게 해서 이런 규칙에 의해서 하는 법을 만든 것을 전문화한 거예요. 전문화. 근데 이런 전문이 한 30가지가 넘어요. 지금 그러니까
처음에 나왔다가 쓰다가 나쁘면 고치고 또 용도에 따라 만들고 뭘 해가지고 한 30가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걸 지금 다 쓰겠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시험에 나오고 하는 것은 4가지만 알면 돼요. 4가지 맞나? 지상, 육상, 육상이나 뭐 해상, 고층 TTV 내지 4시 그때 나오면서 합시다. 3시나 4종류만 알면 되거든요. 그 많은 것 중에서 그것만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문숫자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 중에서는 또 뭐가 있냐면은 이 시대에는 이 통신비가 엄청 비싸던 시대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예를 한번 들면은 혹시 이제는 여러분들은 특히 이 전화 같은 거는 요즘 요금이 뭐 무제한 요금 해가지고 뭐 그냥 마음대로 쓰고 막 그러던 시대가 있었지만은 불과 10년, 20년만 해도 국제 전화를 쓴다든지 장거리 전화 쓰면 엄청 비싸던 시대가 있었고 또 그 전 시대에는 어떻게 혹시 TV 문학관 뭐 이런 데서 나온 거 혹시 보셨어요? 지방에다 뭐 부모님한테 전보 치우고 하는 거. 전보라는 것은 글자당 얼마씩 이렇게 해가지고 했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한테 전보를 치거나 부모님이 나한테 전보 치면 그걸 하고 싶은 말 다 쓰면 어마어마하게 비싸니까 가장 간단하게 하고 축약해서 써야 되는 거야. 그래서 모친 위도 급상경 이런 식이라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우체부들이 꼭 전해주면서 그 해석해줬었죠. 이건 이런 뜻이니까 어떻게 하라고. 글자를 줄이기 위한 거라고. 이런 시대적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문을 만들 때가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글자 한자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어떻게 하면은 오역 없이 만들어야 될 거냐 해가지고 이런 전문을 특성화시킨 것이 그 전문 종류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 얘기는 없네. 여기 있다. 그러면은 그거 보세요. 기상 전문 그래가지고 세계 기상기구가 정한 국제 전문 형식은 지금 남아 있는 게 한 30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그게 뭐 해상 전문 또 그다음에 항공 전문 그다음에 국내용 해가지고 숫자가 이렇게 많은데 지금 현재 기상청에서 쓰고 있고 시험에서 나오고 있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AAXX로 시작하는 육상 전문, 그 다음에 십 전문이라 그래가지고 BBXX로 나오는 거, 그 다음에 고층 전문이라서 TTAA가 있는데 거기서는 TTAA, TTBB, TTCC, TTDD가 있는데 그거 지금 9급에서는 그거 다 안 나와. 그러니까 3개만 하면 되겠네. 뭐냐면 앞에 첨도 문자가 AAXX로 나오는 이게 보면은 이거 원래는 이게 지상 전문 중에서 육상이라고 해도 좋아요. 사실은 스테이션을 가지는 거야. 이거는 스테이션 넘버가 있는 거. 그다음에 스테이션 넘버가 없으니까 뭐 해야 돼? 위경도로 보고 해야 되죠. 위경도로 보고 하는 BBXX인데 그것들이 위경도로 보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 게 다 배니까 이걸 10전문이라고 돼. 10전문. 그래서 이건 물러셔도 되고 그냥 하면 돼요. 그다음에 여기에 상대적인 이건 지상 관측 자료거든요. 서페이스. 근데 그 상층의 관측 자료를 하는 것은 고층 관측이라 그래. 고층 관측은 이게 뭐가 있냐면 여기서 아까 말했듯이 TTAA가 있고 TTBB가 있고 CC가 있고 DD가 있는데 지금은 이 기상 감정 기사 그거는 이걸 해석하게 하더라고. 근데 기상 기사나 우리 7급, 9급에서는 이거 안 해도 돼. 요것만 하면 돼. 그래서 이 3개만 하면 돼.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종류가 쭉 있는 거 하고 역사적인 거 한번 쭉 훑어봤어.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들어가게 되겠는데 지금은 그 얘기니까 이렇게 들을만한데 이게 지금 전문 만들고 또 기입하고 묘하는 걸 이렇게 쭉 한번 훑어야 되는데 참 지리해. 하기가 싫고 그리고 뭐라 그러나 가르치기도 어떻게 보면 힘들어.
근데 안 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은 이거를 지금 아프리카에 가면은 우리는 지금 전문 작사 안 한다 그랬잖아. 컴퓨터가 다 하니까. 그 고등학교도밖에 안 나온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거 다 하고 있단 말이야. 전문만 들고. 근데 여러분 다 대학 나왔잖아. 그런데 이거 모른다고 안 하면 좀 그렇지. 그러니까는 좀 지지하지만은 이게 반드시 넘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문제는 한 번도 여기서 안 나온 적에서 한 문제는 나온단 말이야. 그리고 뭐죠? 이 기사 필기에서는 그렇다고 쳐고 이거는 뭐 대충 유ሾ만 맞으면 받는 건데, 실기에서 여기 배점이 한 10점 정도가 돼. 이게 10점 우습게 보고서 하다가 큰일 난단 말이야. 여기서 저기 다이너스 온도가 한 30점 되고 일기도가 30점이고 그 뭐 다른 것들이 요거 한 10점, 20점짜리가 이렇게 있거든. 엄청 중요해. 10점을 차지하고 있다고. 그리고 전문을 모른다 그러면 좀 그렇잖아. 기상청 다니면서 무슨 얘기인지 모르면. 전문 알고 그러면은 그 외국 나가가지고 그 영어가 잘 안 통해도 그 전문 보면서 이렇게 뭐 얘기하면은 또 재밌어. 그 저기 나도 가서 이렇게 보면은 그 외국 사람도, 왜냐면 다 똑같이 해석을 하잖아. 신기하잖아. 그치? 그래서 저기 그 외국 그 이 기상대에 있을 때 이렇게 전문 같은 게 있으면 서로 뭐 얘기하면서 뭐 그 정도는 몇 도가쯤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 또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기상청에 다니면서 전문을 본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게 하는 게 진짜 지리하고 어떻게 보면 가르치기도 힘들고 배우기도 힘든데, 조금만 정신 차리고 들으면은 뭐야 이거 누가 만들었어? 사람이 만드는데 그 사람이 이해 못하면 말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치? 응? 그러니까 좀 지리하고 힘들더라도 요것만 넘기면은 그 뒤로는 그렇게 쭉.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이 단열선도 문제. 거기서 조금 또 한번 좀 힘들어. 그것만 넘기면은 이거는 큰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거는 예보관을 뽑으려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 예보를 잘 내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예보 기상청에서 내놓은 문제 풀 수 있을 정도만 하면 된다는 얘기야. 거기까지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합시다.